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두 번째 라이브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따가 중간에 한번, 그리고 끝날 때 정도 한번 해가지고 제가 그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링크가 지금 현재 토플에서 가장 최신에 찍어진,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90 플러스 인강이 있는데 그 액츄얼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에 대해서도 이렇게 짚어주는 강의이긴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가장 최신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에 초점이 좀 맞춰진 그런 강의가 있는데 그거의 패키지를 오늘 자정까지만 50% 할인하는 링크를 제가 뿌릴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자정 이후, 그러니까 12시에서 1분만 지나가도 접속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음, 중간에 한번 여기에서 여러분들 띄워드리고 이제 끝내기 전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 말고도 활발하게 참여하는 오늘 라이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정말로 질문을 자유롭게 띄워주시는 분들 10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좀 적어놔야겠어 한쪽에다가 오케이? 그 분들에게 이제 이 파고다에서 스타벅스의 기프티콘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즐겁게 참여하고 커피도 받아가고. 오케이. 이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었나요? 이건 이제 코비드 이전의 시기를 말하겠지? 음. 이전에 그러니까 2018년도 전에 기준으로 보면은 당시에 토플 공부할 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은 다른 상황이었었죠. 한 5명, 6명 정도가 한 조를 이루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엑스트라 자료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 컴퓨터로 풀어보는 뭐 액션 테스트 모의고사 이런 자료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모의고사로 들어가는 위클리 모의고사 이런 자료가 컴퓨터로 제공이 안 됐어. 음. 그때에서는 그냥 페이퍼로 제공이 됐고 그 페이퍼 같은 경우로 그룹원들끼리 미리 풀어서 서로 간에 먼저 채점을 하고 얘기해 보면서 뭐는 맞았고 뭐는 틀렸고 그리고 물어보는 건 그룹원들끼리 이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지. 리딩 리스닝 같이 이제 그런 어떤 지문을 보거나 듣고 이제 풀어보는 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 같이 그 뭔가 아웃컴 바깥으로 좀 아웃풋을 좀 활용해가지고 발화하는 어떤 그런 섹션들 같은 경우는 그룹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식으로 진행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네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난다, 진짜. 오케이. 안 그래도 뒤숭숭한데.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비쌤. 혹시 외국에서 대학 나오시고 한국에 살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딥해. 질문 딥합니다. 원래 선생님 되는 것이 꿈이셨나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밑에 방금 전에 읽었던 질문부터 대답을 할게요. 내 대답은 예스입니다. 선생님이 되는 건 언제든 꿈이었었어요. 네, 그게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네,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열정, 네, 꿈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선생님 되는 것도 너무나 바랬던 것이었어요. 한국에 살게 된 이유? 요건 약간 좀, 좀 복잡하다. 말하기 좀, 오늘 라이브에서 다루기엔 너무 딥하다. 네네. 하지만 미국에서, 네, 요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거 지금 과목별, 과목별 팁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interesting fact 들어갑니다. 어,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왔어요. 음, 대학원에서도 사이콜로지를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스탑을 한 거죠. 음.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오게 된 것도 결혼과 좀 연결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장남이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자, 인프런스 풀 때 꿀팁. 앞에서 내가 말했던 거는 약간 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중에 있는 참고서에 보면은 항상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이거예요.
모든 문제가 100%다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리딩에는 인퍼런스 문제와 일반적인 디테일 문제의 차이점은 인퍼런스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디테일로 핵심 요지를 추론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퍼런스에서 궁극적인 어떤 그 출제자가 인퍼런스 내는 목적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지문에 대한 메인 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네. 만약에 내가 인퍼런스에서 뭐뭐에 대해서 추론해라 했는데 모르겠다. 나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혀. Which one can be inferred 이렇게 나왔는데 모르겠어 나 도대체. 그러면은 해당하는 그 문단에서의 핵심 요지 골라가지고 메인 요지 푸는 식으로 접근 한번 해보세요.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상당수의 문제가 거의 메인 요지에 맞춰져 있어. 왜냐면 디테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론을 할 때도 그 추론한 내용이 항상 중요한 그 부분의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게 좀 이제 꿀팁입니다. 이건 좀 문제를 가지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런 시간 없으니까 한번 여기에서 자유님이 문제 풀 때도 메인 요지 좀 접근하는 식으로 가봐라. 자, 이어서 갈게요. 내가 지금 정말로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아니고 외부 학생들한테 질문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토플 과목별 공부 방법 간단하게 설명 줄 수 있으신가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 리딩은요. 시중에서 문제집이 많이 나와 있으면 문제집 풀 때 뭐 모의고사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유형들이 뭐 한 지문이 나오고 10개의 문제들이 딸려 나오는 그런 총정리 컨셉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거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리딩에서는 각각의 유형마다 푸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가 너무나 많이 달라서 총정리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여기서 약한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메이크업을 못 하거든요. 본인이 뭐가 약한지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한테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자유님 같이 저런 식으로 딱 짚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총정리식의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가끔씩 가다가 컴퓨터로 어떤 실전 훈련을 하는 거는 오케이, 좋아요. 자기 어떤 그런 실력을 진단하기 위해서. 근데 공부를 할 때는 글쎄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유형별대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이 팔할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리스닝은요. 본인이 주제별대로 좀 여기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분명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리스닝 같은 경우에 점수를 받으면은 모두가 이렇게 고루고루 틀렸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리딩도 그렇고 리스닝도 그렇고 항상 본인이 거의 맞는 것들이 있고요. 완전히 모조리 싹 다 나가버리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여기에서 그 다양한 주제에 대한 어떤 지식을 폭넓게 가지고 있고 단어량이 여기 충분하고 모든 걸 다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제 따라 달라요. 근데 그건 리스닝이 더 타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부하다가요. 만약 예를 들어서 본인 히스토리에 진짜 젬병이야. 너무 약해. 그러면 그 히스토리에 대한 거를 적어도 한 3개 정도를 꼽아가지고 그것들의 스크립트를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들어보면 그 3개로 인해 가지고 들어볼 때마다 그 3개가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히스토리가 나왔을 때 정말 거기에서 이제 그 단어 같은 경우가 똑같이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유사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3개를 반복을 정말 여기에 집중적으로 잘 해주면 나머지 히스토리 들을 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여기에서 약한 주제에 대해서 반복 학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똑같은 데서 또 와르륵 나가요. 그래서 본인이 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이 좀 임박해 있을 때는 본인이 문제집이나 어떤 그런 공부하고 있는 거에서 특히나 약한 렉처 있잖아요. 따로 본인만의 표시를 해놓으세요.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 5일, 6일 요 정도 될 때 그 리스닝 주제별 정리가 이제 곧 수업에 치는 그렇죠. 그 주제별 정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각각의 어떤 렉처라고 한다면 뭐 비즈니스나 바이올로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주제별 정리라고 하는 게 별거 없어요. 시험에서 다루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렉처에서 그런 어떤 장르별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쭉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저랑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스피킹 라이팅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인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바비쌤, 저 라이팅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보자.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 주인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조를 바꾸는 패러프레이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어들을 유사어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는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근데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라이팅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독립형보다 지금 통합형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시험을 보는 플레이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하나를 좀 바로 잡아 드릴게요. 주인님 혹시 패러프레이징 이거 통합형 말하는 거죠? 독립형을 패러프레이징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자, 맞으시다고 합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아마도 주인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은 통합형을 할 때 리딩 부분에 나온 거 그거를 가져올 때 있잖아요. 그거를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다르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맞아요. 오, 좋습니다. 맥을 정확히 짚어드린 것 같네. 다른 분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패러프레이즈 많이 한다고요. 점수 올라가지 않아요. 그거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대로 갖다가 써도 실제로 여기에서 점수에 있어가지고는 그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 안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바꾼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단어 한두 개 정도만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걸 좀 바꿔줘야 되지만 어쨌든 리딩은 인테그레이트 태스크 통합형을 쓸 때 리딩에서 가져오는 문장 같은 경우는 맞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문장 정도만 나가주고 대부분의 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서 리스닝으로 채워주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조금 더 패러프레이징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여기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의 패러프레이징은 도전하는 게 좋아요. 리스닝에서 못 잡는 부분 있죠. 들었는데 놓쳤단 말이야. 리딩 걸요. 리딩으로 쓰지 마시고요. 리딩에 있는 내용을 반대로 바꿔가지고 리스닝으로 가져가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리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이 멸종했다라고 했을 때 뭐 리딩에서는 이 동물의 멸종 원인을 어떤 특정 질병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리스닝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 내용을 들었어야 되는데 의미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그 디테일을 못 들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질병으로부터 그런 원인을 얘네들의 멸종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에 대해서 리딩을 반대로 끌어와가지고 그걸 리스닝에 넣으세요. 즉 리딩에 있는 거를 긍정을 마치 부정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닝에다가 그걸 처리를 하는 것이 그게 패러프레이징에도 좋고 리스닝의 내용을 여기서 더불어서 부각을 시키는 데 되게 좋아요. 근데 다시 한번 원래 이제 주인님이 말씀하셨던 곳으로 돌아가자면 리딩 거를 얼마나 패러프레이즈를 많이 했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절대 결정 안 돼요. 저는 통합형은 오히려 그대로 쓰는데 독립형에서 패러프레이징 하려고 했었는데 자유님이 말하는 독립형 패러프레이징은 어떤 거 말하냐면 제 생각에는 중복되는 문장을 안 쓰려고 그거를 유사어로 계속 바꾸는 패러프레이징을 좀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인트로 부분에 들어간 디스 스테이먼트 같은 경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패러프레이즈가 아니라 그 바꿔줘야 돼요. 네. 독립형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똑같은 스테이트먼트를 반복을 하게 되면은 한 줄 하고 막 두 줄 정도는 괜찮아요. 단어 같은 경우가. 근데 이제 만약에 계속해서 그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거나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요. 단어가 반복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뭔 줄 알아요? 구조가 반복되는 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나는 이거 했어. 나는 이거 했어. 또 이거 했어. 난 또한 이거 했어. 이 구조가 반복되는 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음. 만약에 나는 이거 했어. 그러면 이거 한 것은 바로 나야. 이걸 하길 원했던 그 장본인 나야. 이런 식으로 계속 구조를 바꿔주는 패러프레이징이 좋아요. 독립형은. 음, 음.
아니, 너무, 너무 확확 지나가. 스피킹 라이팅은 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업 듣는 친구들이 많아서 템플릿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해가지고 복습할 때 직접 여러분들이 방금 뭐 과제를 하거나 과제하는 사람들 나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발화 연습을 하지만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같이 옆에 없기 때문에 꼭 그것들을 글로 쓰거나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를 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스크립트 있죠. 물론 학원을 다니는 사람은 내가 그거를 이제 내 걸 주지만 만약에 학원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어떤 시험에 대해 가지고 준비가 있어야 돼. 이런 어떤 모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 이런 것들. 라이팅 공부할 때 매일 영어 일기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 도움 됩니다. 유미님 맞으시죠? 네, 유미님 도움 많이 돼요. 음,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라이팅 공부할 때 왜 영어 얘기 쓰는 게 되는 것이 라이팅 할 때만 비단되는 게 아니고요. 영어 일기는 그걸 쓰면서 본인이 문장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피킹을 할 때도 도움돼요. 왜냐면 스피킹 할 때 입 밖으로 이걸 스핏하기 전에 문장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이 여기서 돼야지 그것들을 바로 입 밖으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입 밖에 나가기 전까지만 지금 여기서 일기 쓰는 거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바깥으로 아웃풋을 좀 이렇게 내는 스피킹 라이팅에 있어서 영어 일기 쓰는 거 도움 되게 많이 됩니다. 음, 음. 어, 예원님, 오케이. 예원님은 지금 공부를 지금 학원 안 다니시는구나. 다니세요? 나랑 공부하고 있는 예원님인가? 그쵸, 그쵸. 물론이죠. 3주까지 남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쵸. 나는 나랑 공부하고 있는 예원님이 아니라, 전혀, 그러니까 만약에 학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예원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좀 약간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실제로 첫 시험, 공식 시험을 안 본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험을 안 쳐서 그런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을 몇 번 봐버렸으면 정확하게 수치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록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이걸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딱딱딱 떨어지는데 본인이 얼마나 여기에서 기록치를 낼 수 있을지 자기도 여기에서 지금 아직 눈에 보여진 어떤 수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간 두려워하는데 처음에 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점수나 그 목표 이상의 점수를 냈던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이 지금 예원님이 가지시는 마음가짐이 똑같아요. 하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다 똑같습니다. 네. 하루에 권장해주는 시간은요. 아, 이거 시간으로 말하기에 되게 좀 약간 곤란한데. 학원에서 일단 보내는 시간이 일단 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 되죠? 그럼 집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3, 4시간 정도는 공부하고 자야 됩니다. 음, 음. 그 얼마나 여기 집중해서 하느냐가 좀 이제 여기서 관건이겠죠. 어. 자,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잠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따가 아이고, 예원님한테 보냈네. 제가 다시 한번 끝날 때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지만 지금 띄워드리는 링크는 눌러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물보 한정 상품이라고 요거 12시 지나면 네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링크 띄워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요거에 대해 가지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를 더 보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귀 쫑긋.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 사교육기관, 그러니까 제가 파고다 사람이라서 파고다에 있는 문제집을 추천해 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봐봐요. 다 문제집 좋죠. 파고다 문제집 좋고 해커스 문제집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오피셜 테스트 원본을 복각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그 문제를 복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본만큼 좋은 문제는 없어요.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집을 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집을 보는 게 좋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런 기본템 있지. 여기다 써놔야겠다. 기본템이란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건 있어야 된다. 기본템. 태권이 있나? 아, 태권아, 요즘에 기본템이란 말 많이 쓰지 않냐? 어? 남친룩의 기본템, 그런 거, 뭐, 이렇게 머리, 쉼표 머리 딱 해가지고, 요거 해서 이 코트 딱 입어주고, 슬랙스 입어주고, 범고래 딱 신어주고, 기본템, 뭐 하잖아!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네. 이게 기본템이야. 오케이? 요거. 그 서점에 가보면 이게 버륨이 되게 여러 가지 있고, 에디션이 뭐, 포스 에디션이라는 거 하는 거를 여기 사진을 제가 캡처해놨는데, 뭐 세컨 에디션, 뭐 third 에디션 되게 많아요. 어떤 에디션이든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보면 되게 많거든요. 다 똑같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 모의고사 테스트가. 공부 좀 하신 다음에 추가적인 문제가 더 필요할 때 파고다니는 문제집을 만약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면서 간혹씩 내가 여기에서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 풀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게 기본템이에요. 내가 적어도 만약에 문제를 또 풀어보고 싶으면 다른 거로 공부하는 것보다 요걸로 하는 게 좋아요. 대신 이거는 토플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전략적으로 유형별대로 딱딱딱 나눠져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미국 사람이 낸 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번안만 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항상 그 시험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파고다 책 같이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는 어떤 그런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여기에서 이제 좀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요겁니다. 음. 아직은 나랑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좀 시험 임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리가 멀 수 있는데 미리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어. 자, 여러분들 궁금한 여기에 관련된 질문 있으면 마음껏 자연스럽게 띄워주세요. 저 계속 여러분들 채팅창에 보고 있습니다. 시험 임박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시험 임박이라고 했을 때 한 3일에서 7일 정도? 3일에서 7일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일주일 정도 남은 일주일 이내의 시간 동안에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음. 리딩하고 리스닝은요, 하루에 한 지문 정도를 넘겨가면요, 시간 은근히 소모 되게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리딩 리스닝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스피킹하고 라이팅에 여러분들이 올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피킹 보면은 유형이 4개잖아요. 그쵸? 독립형 들어가고 통합형 중에서도 2, 3, 4번이 있잖아. 근데 통합형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2, 3, 4번을 하나씩 보지 마시고 독립형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 내 책 같은 경우 보면 맨 끝에 기출 100제 있잖아. 자주 나오는 시험 출제 문제 100제, 100문제. 그걸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5개씩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말해보셔야 돼. 문제 떴을 때 바로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독립형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지금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거 해도 괜찮아요. 스피킹 제과 자체 교재 보면은 맨 끝에 나와 있어요. 100제. 그걸로 독립형 좀 여기 정리 한번 해주고 모르는 거에서 언제든지 물어봐도 되고 통합형 같은 경우는 시험 일주일 정도 이내에 남은 시간 동안에 되게 임박한 시간 동안에는 새로운 문제 절대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본인이 한 거에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잡아가지고 음원 다시 틀어놓고 노체킹 한번 한 다음에
자기의 귀가 거기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라고 해도 말해보면 되게 색달라요. 새롭단 말이야. 최대한 그것들을 반복을 해가지고 거기는 모든 어휘들, 노체킹 하는 거, 바로 바꿔서 말로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루에 적어도 한 한두 개 정도는 해봐야 돼요. 독립형 한 5문제 정도 보고, 그리고 통합형 한두 문제 정도 보고,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독립형에서 핏보 같은 경우를 쭉 한번 손으로 타입을 해봤다. 그럼 내일은 여기에서 뭐 퍼스펙티브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여기서 여러분들 해도 얼핏 여러분들이 머리 한번 굴려봐도 일주일 꽉 차겠죠. 시간 금방 지나가요. 리딩이나 리스닝을 이때 막 올인해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감만 딱 유지하는 정도가 좋아요. 예, 예. 리스닝이 너무나 안 되는데 2주 후에 토플 시험을 쳐서요. 혹시 단기간에 좀 문제를 푸는 팁이 있을까요? 음, 단기간에 좀 문제를 푸는 팁? 문제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EMERLK DKD PDK? 뭐 이상한 게 왔어요, 가수님. 뭐지? 소희의 질문부터. 리스닝 문제는 한 문제당 약 몇 분 정도 안에 풀면 되나요? 좋아요. 한 문제당 한 1분 40초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1분 40초.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풀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풀면 오히려 문제에 집중할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선지를 볼 때 있어가지고 선지를 다 읽어보게 되면 그거 1분 40초. 유민이 또 그걸 해석했어. 듣기가 아예 안 돼요. 오, 가진님이 말한 거를 유민님이 해석했어. 오케이. 자, 봅시다. 아, 리스닝 문제를 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리스닝 자체에 대한 힘듦이 있는 거구나. 아유, 화목한 우리 채팅창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가진님의 어떤 질문으로 돌아가서 가진님 요거 한번 해보세요. 봐봐요. 우리가 대화를 먼저 보면요. 대화에서는 등록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의 뭐 건설에 관련한 상황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크립트를 정확하게 본 적 없죠. 리스닝에서. 사실상 스크립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스크립트를 안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단어를 일단은 귀로 듣기 이전에 눈이나 머리로 먼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내가 여기에서 단어에 대한 너무나 나한테 이제 들어와 있지 않은 단어들이 질비해 있으면 절대 못 들어요. 이거 딱 눈 감고 가진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 되게 힘들어하는 모든 리스닝에 대해서 되게 좀 여기 너무나 스트러글 하고 있는 사람들은 딱 여기에서 죽었다 생각하고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진짜 안 들렸던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되게 방법은 간단해요. 그걸로 스크립트를 아예 그냥 내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의 여러분들이 그 스크립트부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단어들이 여기서 모르는 게 이제 없다. 그러면 이거 들어보면서 계속 스크립트하고 들으면서 요구하고 계속 비교대조 해보시고 어 거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파악이 되면 스크립트 치워버리고 귀로만 들어서 완벽하게 내가 그냥 외워버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반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달라져요. 이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약간 체계적인 뻔한 얘기 같지만 정말로 여러분 해보시면 달라요. 확실히 바꿔놓을 거예요.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예. 리딩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덤이나 안 풀고 싶은데 나도 덤이 나도 안 풀고 싶어. 여러분들, 걔네들 좀 짜증나지 않아요? 아니 왜 뭐 필요하지도 않는 더미 문제를 왜 넣어가지고 리딩하고 리스닝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푸는 플레이어들을 힘들게 하는지 응?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딩하고 리스닝의 더미 문제들 있잖아요. 2년 전부터 그랬어요. ETS에서 워크숍을 합니다. 인비테이션을 받아가지고 초대해서 가요. 그러면 거기에 한국에서 초대받는 사람이 있겠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항상 ETS 코리아 관련자들이나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 토플에 있는 더미를 없애려고 한다라고 항상 어나운스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지가 아까 제가 몇 년 전이라고 그랬죠? 2, 3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없앤다라고 해도 안 없어요. 오히려 더 더미를 똑똑하게 만듭니다. 오케이? 근데 66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미 안 없앨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 더미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덤이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그거를 판단을 해버리고 만약에 그걸 다 찍어버리거나 대충 풀었을 때 그게 진짜 문제면 거기에 대한 데미지는 오로지 내가 다 가져가야 돼요. 안 좋아요. 예. 1분 40초 동안 풀기에는 리스닝 문제가 엄청 빨리 지나가던데 실제 시간 윤호님 여기에서 리스닝 문제가 엄청 빨리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넘기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다음 문제로 안 넘어가요. 본인이 여기에서 그거를 찍고 위에 있는 그 넥스트를 눌러야지 넘어갑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이렇게 넘기는 거는 뭐냐면은 제 나름대로 1분 40초, 50초를 재요. 그래서 그때 넘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시간을 오래 끌어버리면 그게 습관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다른 문제를 풀 때 있어가지고 시간을 너무나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어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문제를 풀 때요. 각각의 선지를 다 읽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어. 내가 반절만 읽어봐도 딱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지나가는 연습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수업 듣는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제별 정리를 한번 이제 수업 시간에 해줄 텐데 각각의 그 선지들 넘길 때 있잖아요. 다 끝까지 내가 반절까지 읽었는데 무조건 오답인 것 같아. 그러면 과감하게 넘기는 연습도 해야 돼요. 음,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듣기 전에 미리 리스닝 문제와 보기를 스킵해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들을 수는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어, 어. 오케이. 잠깐만. 이것도 화면 좀 공유해드리고. 질문이 또 몇 개가 들어왔는데, 어. 잠시만. 오늘 아주 질문의 향연이 엄청난데? 토플 70점대에서 100점대까지 점수대별로 능력적인 커트라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90에서 100점도 사이는 커트별로 23에서 25는 감이 잘 안 와서요. 능력적인 커트라인? 이거 내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자유님한테 도움이 좀 되려나? 자, 소신 발언. 요즘에 소신 발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어휘 자체를 되게 많이 쓰던데. 자, 소신 발언. 소신 발언. 자, 100점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몇몇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저를 거쳐가다 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표본을 좀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모평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수능이라는 걸 봅니다. 토익에 대해서도 경험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친구들이 토플 공부할 때 꽤 많이 있어요. 근데 3등급 정도나 4등급을 왔다 갔다 거렸어요. 수능도 그렇게 맞았고, 그리고 모평도 한 그 정도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토플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라고 한다면요. 100점까지 가는 애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요거는 확실히 있어요. 105점 있죠. 105점. 105점 이상부터는 되게 힘들어요. 105점, 106점, 107점, 그리고 110 넘어가선 더 힘듭니다. 말 그대로 그 이상의 점수 같은 경우를 낼 때 특히나 110점 이상부터 올라가는 거는 그 1점 올리는 것이 밑에 있는 10점, 20점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처럼 한 3등급에 4등급 정도를 맞았다. 정말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 정도 낼 수 있어요. 23점하고 25점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스피킹 발음도 정확하게 막 여기에서 정말 뭐
바깥에 살다 오는 경우가 아니고 한국에서만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웨스터나이즈 된 발음은 좀 아메리카나이즈 돼 있는 발음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여기에서 뭐 중간에 끊김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할 말들 다 내뱉고 단어 같은 경우를 뱉을 때 있어가지고 약간 좀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23, 25는 충분히 나와요. 23, 25 실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8점에서 21점 있죠. 18점에서 21점이면 어떤 거냐면 네 문제죠. 네 문제 중에서 각각의 얘기해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개씩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개씩 말하잖아요. 1번에서도 반절, 2번에서도 다 뱉었는데 반절만 이해돼. 3번도 반절, 4번도 반절. 그러면 18에서 21점이에요. 조금 이해가 쉽게 가죠? 자, 봐봐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자윤님이 말씀하셨던 23에서 25라고 하는 점수는 그 네 개 중에서 반이 아니라 그 네 개 중에 두 개는 거의 한 70%에 육박하게 거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의 두 개는 한 50%, 50%. 그리고 각각에 대한 게 네 개가 다 70% 이상인 내용들이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에서 이제 보통 28, 29, 30이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30점의 답변들도 학생들의 답변 들어보면 실수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자, 희망이 조금 생겼어? 다행이네요. 이렇게. 추가적인 어떤 그런 그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공지를요,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모임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워낙에 수업이 스트레이트로 깔려 있는 스케줄이고 이 정도 되면은 나는 그냥 인종이 에이시안이 아니라 파고디안이야. 오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스트레이트에 토요일 수업에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모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속에 있는 얘기도 듣고 편하게 이런 어떤 네. 파고디언. 우린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쌤 수업마다 너무 웃고 싶은데 온라인이라 혼자 웃어요. 아마 내 어떤 그런 그 휴머 코드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아무튼 웃음을 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되게 많이 알아. 오케이? 예. 미안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오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도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네. 자, 뭐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여러분들. 어. 아직 좀 이른 저녁입니다. 9시 24분이에요. 알죠? 자기 전에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뭐, 뭐 무료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저 자료 만들고 좀 잘 거지만 자기 전에 여러분들도 공부 조금 하시고 좀 주무세요. 알겠죠? 음, 음. 오케이. 자, 모두 안녕. 빠빠이. 네, 감사합니다.